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어떠한 출처로부터, 어떤 이제 재원으로부터 그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이런 곡선, 성장 곡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후에 쭉 우리가 이제 3, 40명의 어떤 작은 규모의 이제 기업으로 이제 유지하는 경우를 라이프스타일 펌, 그다음에 한 5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를 키우겠다. 그러면은 이제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파운데이션 펌, 뭐 이렇게 500명 이상을 하이 포텐셜 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보시면 기업의 규모가 빨리 커질수록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초기에 우리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자금 조달처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3, 40명 규모로 그냥 작게 갈 경우에는 여러분 이 퍼스널 세이빙즈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퍼스널 세이빙즈는 개인적으로 저축해 놓은 돈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 투자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 성공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6년 차, 7년 차 이후부터는 누적 현금 흐름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잘 됐을 때 예, 외부에서 투자를 안 받아도 이 정도 규모는 우리가 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반면에 후반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업의 사이즈를 키우고 이제 고속 성장하는 경우에서는 이 연안 회색, 이퀴티 캐피탈이라는 출처로부터 우리가 투자 자금 유치를 해야 돼요. 이퀴티 이제 캐피탈이 누가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이제 벤처 캐피탈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럼 또 어떤 출처가 있냐? 어떤 이제 자금원이 있냐? 이제 짙은 회색의 리스크 캐피탈이 있어요. 이 리스크 캐피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장,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장 단계별로, 그래서 그리고 성장 속도에 따라서 적절한 소스 오브 캐피탈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긴 해요. 점점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에서는 이제 여전히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스타트업이 고위험, 고위험 투자 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림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퍼스널 세이빙즈, 개인이 이제 돈을 아껴서 두는 것들은 예, 기업의 규모랑 그 다음에 창업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계속 다 필요로 합니다. 여전히 퍼스널 세이빙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땀의 자본 매우 중요하다. 결국에 이제 돈을 아껴서 잘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퍼스널 세이빙즈가 창업 시기와 규모와 관계없이 여전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되지? 하면서 이제 펀딩의 출처, 그다음에 펀딩의 규모 이런 것들 적절한 이제 펀딩 규모 같은 것들을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각 단계별로 우리가 투자를 받았을 때의 뭐 주당 가격이라든지 주식 수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가장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퍼블릭 이퀴티 마켓 IPO 하는 시점에서의 R&D 당시에 투자한 주주들의
최종 지분율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IOPO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면 일반 주주들 한 15에서 25% 정도의 주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IPO에 성공했을 때. IPO 성공했을 때 창업자들, 여기 파운더들은 한 10에서 25%의 지분율을 가져갈 수 있고요. 중간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지분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반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고 조금 더 많은 지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SBIR이라는 게 보입니다. SBIR. 자, 요거는 미국 용어인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에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시책을 얘기합니다. 정책. 보시는 것처럼 뭐 사업화 지원해주고 뭐 자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R&D랑 시드 단계에서 뭐 자세히는 우리가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파이낸셜 라이프 사이클, 파이낸싱 사이클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는 수익에 대한 설명이 어, 조금 제한적이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이제 현금 흐름의 패턴을 좀 감안해가지고 이러한 현금 흐름의 패턴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우리가 벤처 캐피탈들이 벤처 기업 창업 후에 이제 후기랑 중기랑 후기 이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A, B, C와 같은 형태의 투자의 패턴을 보여주고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D로 갈수록 투자 금액이 커집니다. 예. 그리고 각 단계별로 투자를 했을 때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투자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은 파이낸싱 사이클을 잘 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자금을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VC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VC까지 할 건데 여기 VC 보면 이제 VC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예. 현금 흐름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 예. 부터 이제 벤처 캐피탈을 투자한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주로 투자하는 게 창업 후 3년에서 7년이다. 창업 후 3년에서 7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 기간이 창업 후 한 3년에서 7년 되는 거지. 예. 3년에서 뭐 5년이라고 칩시다. 3년에서 5년 정도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기대하지 말고 혼자 버텨야 돼요. 혼자 버티는 개념이 이게 지인 투자 FFF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있잖아. FFF, Family, Friends and Fool.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젤 투자로 버텨야 돼요. 엔젤은 뭐냐? 여기 엔젤 있지, 엔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이제 천사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엔젤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엔젤 투자 FFF를 시드 머니라고 하고 실제로 시드 단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드 단계에서 FFF랑 엔젤이 투자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VC가 없다. VC는 여기 후반기 벤처 캐피탈 시리즈 ABC 여기 런칭 단계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CVC, IPO, 이제 IPO는 주식사 상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오늘 해보니까 VC까지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더라고요. 자, 그럼 VC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VC, 스타트업에 높은 위험 부담을 각오하더라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 기업을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 집단을 우리가 VC라고 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은 주로 창업 후기 기업, 뭐 최근에 중기까지 좀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창업 후 3년에서 7년 이상의 이제 기업이 주가 되고요. 보통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제품 개발은 성공했습니다. 제품 개발, 양산 가능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지만 이제 시장 개척이 안 되는 경우. 잘 못 파는 경우에 팔기 위해선 돈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기업들한테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면서 자문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보통 이들의 투자는 보통 한 5년 정도 투자합니다. 5년 정도. 5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고요.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펀드를 만듭니다. 펀드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펀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펀드를 이제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만들 때 보통은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청산하자. 투자 회수하고 끝내자. 라고 하는데 그보다 한 10년, 7, 8년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실제로 투자하는 거죠. 5년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2, 3년 동안은 성공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로 막 뛰어다니면서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현실을 반영해서 연습 문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청산하느냐? 어떻게 투자 회수를 하느냐? 투자 회수는 결국 이제 청산이에요, 청산.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파는 거죠. 요기요 같은 사례가 여러분 GS에 팔렸습니다. GS에. GS가 요기요를 샀죠. 요런 게 바로 M&A입니다. M&A. 아니면 MBO도 있습니다. MBO는 뭐냐면 창업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 총 55억을 들여가지고 2차 투자까지 지분율 21.875%를 확보를 했고 그게 따른 이제 지분 가치를 87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될 때, 근데 펀드는 청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영자한테, 야, 이거 다시 네가 사가라 할 수 있어요. 21.875 네가 좀 다시 가져가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현재 경영진한테 지분 매각하는 게 바로 MBO입니다. 매니지먼트 경영진한테 경영진이 바이하고 이제 아웃 나가는 거죠. 그 이제 투자자들은. 뭐 세 가지 방식으로 보통은 투자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게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펀드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LP라고 적혀 있는 LP라고 적혀 있는 소위 이제 돈이 많은 회사나 그런 단체들한테 이제 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1215억짜리 펀드도 만들고 900억짜리도 만들고 650억짜리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펀드가 만들어지면 그 펀드를 운용을 해야 하는데 운용을 하는 사람들을 GP라고 하고요. GP가 바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G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들이 1215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회사들의 이제 스타트업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 굴려서 투자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2, 3년에 걸쳐서 회수를 하는 예,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P들한테 LP들이 좀 돈을 줘야 될까요? 월급을 줘야 되지. 월급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굴릴 테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애뉴얼 피가 있습니다. 애뉴얼 피. 이제 관리 보수가 되는 거고. 예, 보통 펀드 총액에서 한 2에서 3% 정도 준다.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관리 보수를 뭐 첫 2년은 3%, 이후에 누적 수익 3% 블라블라 얘기한 게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을 반영한 사례다. 그리고 이제 성과 보수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전체 이제 투자 수익의 한 15%, 25%를 가져간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연 7% I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주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 15에서 25%이 개념이 좀 녹아들어 있는 사례다.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대충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게이트 키퍼가 있어요. 게이트 키퍼. 게이트 키퍼는 이 LP들이랑 GP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중간에 이제 돈이 많은 LP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연기금, 예, 대학의 장학재단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국민연금 잘 생각해 봅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은퇴한 사람들 우리가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수익성을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들한테 LP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예. 그럼 이제 LP 입장에서도 똑똑한 벤처 캐피탈을 찾아야 돼요. 성과가 좋은 예, 투자 회사, 잘하는 투자 회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투자 회사를 찾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한테 누가 똑똑하다더라, 누가 요새 투자 실적이 좋더라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게이트키퍼들한테 한 1% 정도의 이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거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벤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시리즈 A 투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개발은 끝났어. 제품 개발은 끝났는데 시장에 이제 런칭해야 돼요. 출시하는데 돈이 없고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랬을 때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가가지고 좀 투자해주고 지원해줍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의 투자 금액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당시의 기업 가치는 15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3, 2, 30억 투자해서 한 지분율 20% 정도를 시리즈 A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 B는 뭐냐? 이제 빌드업입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좀 확장시키자라는 단계이고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그리고 핵심 인력 뽑고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뽑아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한 100억에서 100억 내외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시의 기업 가치는 한 600억 달러, 600억 원, 정도의 이제 800억, 뭐, 그 정도의 이제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리즈 C는 이제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진출.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 특정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예. 그다음에 다각화, 그다음에 밸류 체인의 확장, 예. 이제 그다음 C부터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면서 이제 잘 되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림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리즈 C 이후에 이제 주식 공개 상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 단계에서의 투자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한 200억 내외, 150억에서 200억 내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 다- C 단계에서 기업 가치는 1000억 원 이상, 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이제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토스의 사례를 잘 보시면 여러분, 토스가 이제 시드 투자를 이제 10억을 받았어요. 여기 있죠, 시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기 전에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할 때 토스가 10억을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토스는 스타였다, 스타. 그리고 시리즈 A에서 50억을 받았어요. 50억을 받으면 아까 제가 2에서 500만 달러 투자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최상단의 투자를 받은 거죠. 예. 기업 가치 당시에 이제 240억. 그 다음에 시리즈 B. 제가 아까 시리즈 B에서 아까 6에서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니까 최대한 100, 1000, 120억, 150억 정도, 120억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시리즈 B에서 250억을 받았으니까 역시 토스 시리즈 B까지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의 예, 인정을 받았고 C, D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사실은 바로 좀 IPO를 했으면 뭐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A, B, C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D, E까지 뭐 F, G, H까지 투자를 받는 이런 이제 경우가 이제 토스에서는 발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F, H라고 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누적 투자 금액이 1.6조 원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토스가 남은 건 IPO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년 7, 8월에 마지막 투자를 받기 전에 5천억 정도의 마지막 투자를 받기 전에 이승건 창업자의 지분율이 16.43%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토스한테 남은 것은 IPO고요. IPO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IPO 시점에서 이제 창업자의 지분이 한 10에서 25% 된다고 했는데 토스가 이제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ABC 토스의 사례를 통해서 ABC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아 토스가 ABC에 있어서 진짜 각광받던 스타트업이었구나. 근데 이후에 이제 생각보다 빠른 IPO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예, 현재 이제 시리즈 A까지 투자를 하고 받고 IPO만 남겨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리즈 A, B, C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기업당 한 20억에서 30억 내외의 투자가 이루어지죠. 뒤로 갈수록 이제 규모가 커질 거고요.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시드랑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사실은 VC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제 인식이 많이 퍼지니까, 자, 그러면 좀 그래도 VC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규모를 작게 가져가는, 스몰 VC 또는 마이크로 VC들도 최근에 조금 생겨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VC들의 영역이 좀 정말 스타트업 초기 기업, 창업 초기 기업 쪽으로 예,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벤처 캐피탈들의 메인 투자 규모는 시리즈 ABC 2, 30억 내외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얘네들은 LP고 얘네들 GP라고 하냐? 일단 파트너다. 조합을 결성했으니까 파트너죠. 파트너인데 GP는 어쨌든 펀드의 수익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 투자자이고요. LP들은 자기 돈만 넣고 뭐 사실은 직접 투자 회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제한적이다. 그러고 해서 이제 유한 책임이라고 해서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펀드 규모 자체가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펀드도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보통 500억 원 이상, 펀드가 만들어질 때 500억 원 이상이 이제 대형 펀드로 일단은,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뭐, 1000억 원 이상 대형 펀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펀드는 100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요. 23년 기준으로 1년에 한 12.8조 원들의 펀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LP들이
LP들이 모여가지고 특정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런 펀드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이제 결성 금액, 투자 결성 금액이 12조 8천억이다라는 거고요. 펀드의 개수는 859개입니다. 그래서 펀드당 결성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한 900개 정도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신규 결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벤처 투자 조합이랑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뭐 자세한 건 필요가 없고, 여기 290이잖아요, 290. 그러니까 290, 그러니까 23년에 벤처 투자 조합이라는 형태가 290개가 만들어져서 여기 290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들. 원래 있던 것들이 23년 현재 1957이다. 그래서 새로 생긴 거, 원래 있던 거 합치면 한 2300개 이제 GP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12조 8천억짜리를 만들었는데 누가 859, 뭐 290, 569가 근데 원래 있던 1957, 1957이 5조 4천억 투자한 거죠. 물론 여기서 290개 중에서 일부도 여기 투자했겠지? 몇 개 기업에? 281의 기업에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당 한 2, 30억의 평균 투자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 창업 중기 및 후기 기업의 중심으로 투자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노란색이 후기죠. 그 다음에 파란색 중기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VC들이 찾는 슈퍼딜. 이거는 우리가 좋은 기회 관점에서 많이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들, 창업한 사람들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팀 리스크도 좀 줄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금 고갈의 리스크도 줄이고 싶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싶기도 하고요. 시장 개척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문 지원, 이 VC들이 자문 지원이 이제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잘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어떠한 투자 회사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계사나 변호사거나 뭐 은행원이라든지 이들로부터 물어보고 우리가 VC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창업자들한테 소개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VC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2,000개 이상의 펀드가 있잖아. 예. 그럼 이제 좋은 VC들, 나랑 궁합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현재 투자 검토 중이면서도 투자 재원이 있는 VC를 만나야 돼요. 이건 뭔 말이냐? 펀드 운용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펀드 운용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청산하려고 하는 애들 찾아가봤자, 100이면 100 실패해요. 회수해야 되는데 투자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펀드 만들고 있는 단계, 역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LP들한테 돈 모으고 있는 단계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 모으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억이 목표다. 500억 다 모으고 나서 투자 실시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 그 투자 재원이 있는 VC들만 찾아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헛수고다 헛수고. 그다음에 기업 성장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예, 종사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벤처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를 찾아가는 것처럼 조언해 줄 수 있고요. 좋은 인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창업자랑 잘 어울릴 수 있고 그간의 투자 실적이 우수한 VC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주의해야 돼요. 이런 조건을 선결 조건을 통과하고 나서도 네, 이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아, 창업자보다 내가 더 잘해. 라는 투자자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파트너랑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랑. 예, 진짜로 펀드 운영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바쁜 오버 커미트먼트는 우리 회사에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 커미트먼트의 의미는 너무 바쁜 사람을 얘기해요. 바쁘면 뭘 바쁘냐? 돈을 모으고 있다. 너무 바쁘다. 그다음에 다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투자 회사가 10개인데 10개 회사에 이사로 다 참여하고 있다. 왜? 자문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자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 회사에 신경 써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너무 바쁜 사람. 그래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헌신해야 되는 사람은 안 돼. 우리 회사에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험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스펙은 좋은데 경험이 너무 없는 그런 예, VC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 뽑을 때도 보시면은 이공계 우대하고요. 경력직 우대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공계 전공자이면서도 실무 경력 몇 년 이상 되는 주니어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IPO 이해했다. LP 이해했다. 뭐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과 학생들이 예,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저는 예, 유리하다. 예,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명성도 펀드들의 명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가장 최악의 투자자, 아니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나서 창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창업자를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자리를 교체해버리지. 가능하죠, 여러분. 지분율 한 20%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랑 조금 작전만 짜면 가능합니다. 예, 그런 투자자들은 창업자 입장에서 좀 피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펀드 운영 실적이 부실한 사람들, 부실한 VC들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가령 10개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두어 개가 이미 망했다, 폐업했다. 그러면은 좋은 회사를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고, 이런 자문들도 잘 못하는 예, V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데터리, 약탈적 가격,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너무 후려치는 VC들도 예,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예, 지분율 뭐, 그러니까 이제 투자 배수를 되게 작게 가져가는 회사들인 거죠. 예. 돈 되게 조금 투자하면서 예, 과도한 지분율을 요구하는 예, 그런 투자자들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이 계속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 이전에 다른 기업가들과도 계속 만나보면서 이 VC 괜찮냐, 이 GP 괜찮냐, 뭐 이런 것들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걸러낼 필요가 있다. 좋은 VC들이랑 어떻게 상대하냐? 예. 그럼 좋은 사람들을 추천받아야 돼. 근데 좋은 사람들은 나한테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인기가 많아. 그래서 바빠요. 100개 이상의 사업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내 거를 자세히 읽어볼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나와 VC를 동시에 아는 형이나 뭐 누나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받아서 접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는 사이니까 소위 각자 놓기 부담스럽잖아요. 야, 내가 소개해줬는데 한번 만나봐라. 이거랑
그냥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 계획서 한번 봐주세요. 이거랑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 받고 싶으면, 예, 지인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그리고 어느 투자자와 어느 정도 협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중간고사에서도 나왔지만 항상 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협상력을 유지하고 경쟁도 유지하고 할 VC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근데 한 단계 더, 이건 중간고사 때 배웠잖아.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집요하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집요하게 물어보면. 그거 이제 모범 답안이 뭐냐면, 예, 예. 내가 그렇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원자, 조언자들, 어드바이저들 전부 다 이거 비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 여기에는 공동 창업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중하게 이제 예의를 차리는 거지. 당신과 같은 아주 고퀄의 예, 투자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중요한 건 케미스트리다. 예. 그리고 뭔가 우리 회사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회사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우리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될 거다. 진짜 만약에 네가 궁금하면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해라. 네. 텀시트라든지 딜의 조건 같은 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한번 찔러보는 거 이런 것들은 집에 가 보내고 진짜 네가 진지하면 내가 알려줄게. 라는 거. 그리고 그 진지함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 뭐 노라는 대답 얻기 어렵다라는 거.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를 그래서 만남이 성사가 됐어.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죠. 사업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보통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투자는 1%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렬하게 전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원래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얻고 가야 된다. 나도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완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얻어야 되냐. 좀 사람 좀 소개해달라. 네가 이렇게 깠으니까 우리 거에 잘 아니까 깠겠지. 그럼 좀 소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자. 우리가 놓친 경쟁자가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팀원 괜찮아. 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너네가 봤을 때 우리 팀원 충분하냐? 경쟁력 있냐? 필요하면 어디에서 좀 더 역량을 보완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할 거고 그때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야. 야, 투자 배수 얼마일 것 같아? 어느 정도 지분율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얻어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냥 집에 가라 너무 이제 씁쓸하니까 얻어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VC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아, 얘가 진짜인지 진짜 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관심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하죠. 관심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세월이다 하세월. 예.
실제로 투자자들이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3주 정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3주. 예, 그러니까 3주는 일주일에 40시간을 무조건 이 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주 40시간 일을 하니까 그냥 120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거예요. 띄엄띄엄 고민하면 더 길어지겠죠. 평균 그렇고 400시간 이상 고민하기도 한다. 몇십억, 몇백억이 투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투자를 검토를 할 때 VC들이 주변에 이제 체크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계획서의 검토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의 이전 직장 상사도 만나보고 파트너도 만나보고 얘 어떠냐 이제 평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저 120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듀 딜리전스라고 해요. 상당히 이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는. 근데 이거 투웨이 스트리트다. 투웨이 스트리트는 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복 2차선 도로. 뭔 말이냐면 너도 VC에 대해 VC가 너에 대해서 듀 딜리전스 하는 것처럼 너도 VC에 대해서 듀 딜리전스 해라. 얘한테 정말 투자 받아도 되는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애티튜드, 오버 커밋먼트, unfavorable reputation 이런 거 따져봐야 돼요. 나도 이제 알아보러 다녀야 돼요. 야, 그 VC 괜찮냐? 창업자들 막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냐? 막 갈아치우지 않냐? 투자 실적 좋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다. 타임 컨수밍 태스크일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투자를 결정했어요. 투자를 결정했는데 주식 자체를 투자 받을 수도 있는데 2번, 3번, 4번과 같이 좀 이상한 형태의 투자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자닌이라고 하는데요. 메자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이런 중층에 있는 라운지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을 보시면 주식도 되고 또는 예, 대출, 채권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주식부터 볼게요. 주식에는 여러분 보통주랑 우선주로 나뉩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의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경우, 우선주는 배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가 받기 어렵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 배당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으면서 의결권도 있는 우선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가 어쨌든 갑의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요구를 보통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그 우리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우선주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원래 없음인데 스타트업에서는 조건부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상의 우선권은 원래 있는 거고요. 회사 청산 시에 선순위 변제권도 있고, 상환권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 우선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주는 창업자들이 가지게 되고요. 우선주들은 이제 VC들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VC들이 합병, 매각이나 투자 유치 등에 있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핵심은 원래 보통주랑 우선주로 나누는데 VC들은 우선주로 들어오고
예, 주식시장과는 달리 IPO 시장과는 달리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의 의미는 전환이 가능하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환사채 핵심은 채권인데, 채권인데 투자자가 원하면, 돈을 빌려준 거죠. 채권자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하면 그 채권만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의 핵심은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채권자로서 원금이랑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회사가 너무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주주로서 참여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만큼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우리가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 상태는 본질적으로 스타트업에서의 수익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이 CB로 들어오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선호가 돼요. 잘 되면 주식이지만 안 되더라도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B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원해서 CB를 가는 건데 창업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점수 계산해 보면 빚이 없는 사람일수록 신용점수가 높고 신용점수가 높으면 나중에 돈 빌릴 때 이자율이 쌉니다.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에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면은 장점이 있다. 그게 CB입니다. 세 번째로는 BW가 있어요. BW. BW는 새로운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새로운 주식,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해서 우리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은 돈을 빌려줘.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만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는 똑같은데 만약에 주식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 거죠. 이 BW의 핵심은 CB랑 유사한 게 주가 상승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CB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원래 사채가 100% 행사를 하게 되면 100% 주식으로 바뀌어요. 사채는 사라집니다. 근데 BW는 사채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너네 회사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사채 플러스 주식이 되는 겁니다. BW는 사채는 그대로 있으면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거지만 CB는 채권을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CB가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자, 그럼 보자. 투자자는 CB랑 BW 중에 뭘 선호할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옵션이 많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BW를 좋아합니다. 채권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 상승 수익 둘 다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스타트업은 뭘 더 좋아할까? 스타트업은 CB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 CB 같은 경우에는 100%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부채 비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채 비율이 좋아진다는 건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신용도가 높아지고 신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통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BW는 대부분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BW로 가도 부채 비율이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대로 사채가 존속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CB를 좋아해요. 자, 그럼 발행 이자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 이자율. 발행 이자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채, CB, BW 뭐가 제일 높겠습니까? 그럼 발행, 그, 이자율이. 자, CB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BW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사채 이자율이 제일 높고요. 그럼 CB랑 BW 중에서는 이자율이 뭐가 더 높을까, 여러분? 그건 말 좀 하자, 이제. 뭐가 더 높을까요? CB랑 BW 중에. BW가 훨씬 더 투자자들 옵션이 많으니까 이자율은 어때? 이자율은? 이자율은 CB가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BW가 이자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BW 이자율이 되게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내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채 플러스 주식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예, 투자자들도 BW보다 CB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법칙으로 BW를 무조건 다 선호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캐피탈들은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채권으로 주면 회수가 된다, 안 된다.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BW 선호하긴 하지만 CB를 선호할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여러분 RCPS라는 게 있습니다. RCPS. RCPS는 상환 전환 우선주의인데요. 상환도 되고 뭐로 원금 플러스 이자로 회수 상환도 되고 보통주로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환 전환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 뭐가 좋냐? 어차피 벤처 기업에서의 우선주에서는 의결권도 있다며. 맞아요. 근데 주식 가격이 보통주보다 우선주보다 좀 더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주는 500원인데 보통주는 뭐 10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전환만으로도 두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가 투자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상환도 되고 리디머블도 되고 전환도 되는 우선주다라는 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로 상환도 되고 보통주로도 전환이 된다. 상환시키는 경우는 어떠냐?
회사가 좀 어려울 때, 그냥 뭐 주식으로 이거 IPO도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투자 수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원금 플러스 이자 줘라고 하는 경우. 전환은 회사가 잘 나간다. 자, 보통주로 전환해가지고 차익도 챙기고 수익도 더 키우자라는 게 이제 전환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DR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보통주 2841과 상한 우선 전환주 14205를 취득을 했대요. 30억을 투자하면서 2012년에. RCPS였기 때문에 이게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 뭐 등등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아졌대요. 주식이. 그래서 이 회사가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전부 다 1호, 125만 3770을 다 매각했습니다. 134억 원에. 30억 투자해가지고 134억 원에 다 매도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거뒀죠. 네. 요게 바로 성공적인 전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환 사례. 반면에 실패사도 있지. 이건 밑에 거는 소각. 소각은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상환. 우선주가 있었는데 돈이 안 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로 회수했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로 얼마에 회수했냐? 7억 3,677만 원을 회수했다. 그러면 이 7억 3,677만 원을 회사의 대표가 예, 투자자한테 준 거예요. 그럼 투자자 대신에 이 주식을 나한테 줬겠지, 팔았겠지. 근데 이 주식은 내가 돈 주고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주식을 없애버리는 경우. 그걸 소각이라고 합니다, 소각. 불태워서 없애는 거. 종이 조각으로 이제 없애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투자 원금 더하기 약정 이익을 회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예, 상환 전환 우산전은 상환도 되고 전환도 된다. 예, 상당히 옵션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VC들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70% 이상이 오늘날 RCPS로 투자합니다. RCPS. 기본적으로 창업자보다는 투자자한테 유리한 투자 시장이에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환도 되고 전환도 되는 이제 RCPS가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데 이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요. 상환도 되고 전환도 되니까. 근데 이 상환과 전환의 옵션이 되게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업이라는 거예요. 금융업. 증권, 은행 쪽. 토스가 2019년 8월 기준으로 잘 보시면 근데 여러분 듣고 있어요? 네, 요거 이따가 할 거니까. 네. 예. 19년 8월에 잘 보면 요 앞에 누적 투자로 얼마를 투자를 받았다? 3천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3천억을. 14년부터 시작해서 3천억을 받았는데 3천억 받는 과정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RCPS였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RCPS. 그리고 이 RCPS에서 조건,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했잖아. 그 원금 플러스 이자가 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가 8%예요, 8%. 여러분 이자율 세요, 안 세요? 이 정도면 세잖아. 8%. 요즘 은행 돈 맡겨봐요. 3%, 4%, 3%지. 예.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토스를 잘 살펴보니까, 이제 은행업을 하겠다, 증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핵심이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할 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 부채 비율이 되게 낮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의 비중이 되게 높아야 되는데, 이 RCPS를 투자를 받았긴 했지만, 이거 정말 100% 전부 다 자본으로 처리해줘도 되냐, 이거예요. 왜? 어쨌든 얘가 원금 플러스 이자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빚 아니냐, 이거죠, 빚. 다시 말해서 RCPS는 빚으로 변할 수도 있는 주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5개월 동안 계속 토스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은 맞는데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 RCPS 말고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게 토스가 그래서 그때 막 좀 따졌어요. 야, 이거 RCPS 맞는데 3년 이후부터 3년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뒤부터 할 수 있다. 3년 동안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아무 문제 없다. 3년까지 우리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전환의 메리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할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권에서 견제가 많았죠. 야, 이거 RCPS 이거는 위험하다. 어쨌든 토스가 들어오면은 불리한 거는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다른 증권회사들이니까. 그래서 막 이제 좀 딜레이가 됐는데 결국 예, 토스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죠. 너네 은행업 해도 된다. 증권업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토스 증권과 토스 뱅크 은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거가 100일 안 됐으면 여러분 그냥 토스는 개인 송금만 썼을 거예요. 그래서 토스가 이거 허락받기 위해서 이제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RCPS인데 R 때문에 요거 리디머블 때문에 상환 조건 때문에 금감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거 R 떼자 했어요. 투자자들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했지만 야 그렇게 해야지 지분 가치 주식 가치가 오르고 금융업을 해야지 회사가 커진다. 그래야지 너네들이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꼬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토스가 금감원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심사 지연에 대해서 항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토스가 금감원의 힘을 빌어가지고 주주들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RCPS를 CPS로 바꾼 거예요. 토스가 되게 영리한 거죠. 만약에 금감원에서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토스가 단독으로 투자자들한테 R 떼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협상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R을 떼고 19년 11월에 그 이후로 이제 기업 가치를 3배 정도 더 다시 불렸지. 그러니까 이게 2조 7천억에서 8조 5천억이 된 거는 은행이랑 토스 증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R을 뗐고, 그래서 마지막에 투자 받을 때는 여러분, 토스가 이제 RCPS로 투자 받지 않았어요. CPS로 받았어요, CPS. 3천억에 대한 투자를 CPS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대충, 이게 왜 CPS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585만 8,800주를 발급을 해줬고요. 예. 전체 지분율의 3.4%. 예.
3천억을 했는데 전체 지분이 3.4%니까 기업 가치는 8조 6천억이고 투자 배수는 29가 되겠습니다. 29. 그러니까 3천억을 투자를 받아도 여러분 투자 배수가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29나 되기 때문에 지분율은 3% 정도만 주는 거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RCPS가 좀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